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자신의 회고록과 관련한 명예훼손 혐의로 내일 광주에서 열리는 재판에 출석할 예정이던 전두환 씨가 돌연 말을 바꿔서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알츠하이머 때문에 건강이 좋지 않고 광주의 검찰과 법원을 믿지 못하겠다는 것인데 5.18 피해자들을 또 기만했다는 비난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5.18 때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가면을 쓴 사탄이라고 자신의 회고록에서 표현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씨. 광주지방법원에서 내일 열리는 첫 재판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며칠 전 밝혔습니다. 그런데 재판 하루 전인 오늘 부인 이순자 씨를 통해 출석하지 않겠다며 입장을 바꿨습니다. 이순자 씨는 그 이유로 전 씨의 건강 문제를 들었습니다. 2013년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고 인지 능력이 현저히 저하돼 정상적인 법정 진술이 가능할지 의심스럽다는 겁니다. 전직 대통령이 공개된 장소에 나와 앞뒤도 맞지 않는 말을 되풀이하고 동문서답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일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공정한 수사와 재판에 대한 의구심도 드러냈습니다. 이순자 씨는 5.18 광주 사태라고 칭하면서 광주의 검찰과 법원이 지방의 민심에 영향을 받지 않고 공정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는 요구를 들어주지 않은 광주지검과 법원을 싸잡아 비난했습니다. 법원은 재판 진행 여부를 내일 오전 중으로 결정할 방침입니다. 전 씨의 입장문은 앞으로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읽혀 강제구인 등 형사재판의 절차를 밟게 될지 법원의 결정이 주목됩니다. 전 씨가 재판 출석 의사를 돌연 번복하면서 5.18 피해자와 광주 시민들을 또 한 번 기만했다는 비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태풍이 핥히고 지나간 자리에 폭우가 내리면서 일부 마을이 쑥대밭이 됐습니다. 곳에 따라 최고 300mm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지면서 하천이 범람하고 주택이 침수되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보도에 문형철 기자입니다. 흙탕물로 가득 찬 주택 앞마당에 세탁기 같은 가전제품만 쓰러져 있습니다. 비료포대와 나무 판자까지 동원해 빗물을 막아보려 안간힘을 쓰지만 마을은 이미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시간당 60mm가 넘는 물폭탄에 인근 하천까지 범람하면서 주택 10여 채와 농경지, 도로 곳곳이 순식간에 물에 잠겼습니다. 놀란 주민 50여 명은 인근 마을회관 등으로 급하게 몸을 피했습니다. 이 내창이 넘어가고 저는 넘어서 밤 돼갖고 이렇게 들어와 보니까 그때는 뭐 여가 있을 수가 없어. 물이 달라드니까. 이곳에 새벽부터 오후까지 내린 피해 양은 무려 325mm를 기록했습니다. 마을 인근에 있는 밭입니다. 도로가와 주택에 있던 각종 집기들이 거센 빗물에 휩쓸려 이곳까지 떠밀려 왔습니다. 이 마을은 침수 위험지구로 지정돼 있지만 피해 예방을 위한 공사는 수년째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물이 뭐 한 번, 두 번 든 게 아니고 계속 지금 이렇게 비만 많이 오면은 침수가 돼가지고. 순천시는 올해 말에나 하천 신설 공사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행정 계획이 절차가 4년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150억 정도를 투자를 해서 물을 분산시키는 그런 공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태풍이 지나가자마자 숨 돌릴 틈도 없이 물벼락을 맞은 시골 마을 주민들은 공사가 끝날 때까지 피해가 반복되지 않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태풍 솔릭의 영향으로 도내 농경지 피해가 300여 헥타르에 이르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23일부터 현재까지 도내에서 벼 쓰러짐 58헥타르 등 320여 헥타르의 농경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또 순천과 보성 등에서 발생한 낙과 피해 면적도 300헥타르에 달했습니다. 무단 횡단하던 노인들이 차량에 치이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전남에서는 무단 횡단 사고 사망자의 절반 이상이 65세 이상 노인들입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횡단보도에서 정차했던 승합차가 다시 주행을 시작합니다. 30m가량 떨어진 도로 한가운데서 길을 건너려다 화물차에 치이는 70대 노인. 충격으로 튀어오른 노인은 승합차에도 잇따라 부딪히면서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78%로 음주운전을 하던 운전자 79살 김모 씨가 보행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혀 보지 못하고 추경했으니까요. 올 들어 전남에서 무단횡단 사고로 숨진 보행자는 11명. 이 가운데 8명이 65세 이상 노인으로 전체의 72%를 넘습니다. 최근 3년간 통계를 보면 더욱 심각합니다. 1,700여 건의 노인 무단횡단 사고가 발생해 모두 98명이 숨지고 520여 명이 다쳤습니다. 무단횡단 교통사고는 대부분 밤이나 비가 내리는 등 운전자들의 시야 확보가 어려운 때 발생하고 특히 노인들의 경우 큰 인명피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노인분들의 교통법규 준수 의식 부족에서 오는 사고와 인지 능력이 늦다 보니 노인분들의 사고가 다른 연령층에 비해서 증가하고 있는. 무단 횡단을 하다 적발될 경우 최고 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단속 인력은 한계가 있고 실제 노인들에게 부과하기도 어려워 과태료만으로 무단 횡단 사고를 막는 데는 역부족입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오늘 새벽 0시 15분쯤 무안군 남학신도시 도로에서 전남지방경찰청 총경 54살 이모 씨가 몰던 차량이 지하차도 콘크리트 구조물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는 상태였고 사고 현장에 제동의 흔적이 없는 점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어젯밤 9시 20분쯤 완도군 군회면의 한 편도 2차로 도로에서도 59살 오모 씨가 몰던 경차가 마주오던 33살 박모 씨의 승용차와 부딪혀 경차 운전자 오 씨가 숨지고 두 차량에 타고 있던 3명이 다쳤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쯤 여수 오동도 앞바다에서 2톤급 어선이 전복됐습니다. 이 사고로 선장 65살 박모 씨가 물에 빠져 인근을 지나던 선박에 구조됐습니다. 해경은 어선이 너울성 파도로 인해 전복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쯤 광주시 광산구 산막제 저수지에서 붕어 등 물고기 수백 마리가 집단 폐사해 있는 것을 행인이 발견해 구청에 신고했습니다. 신고자는 어제부터 저수지 곳곳에서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해 있었다고 말했고 광산구청은 내일 정확한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다음 달 2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바른미래당 당권 주자들이 광주에서 TV 토론회를 갖고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당대표 후보 6명은 오늘 광주 MBC에서 열린 생방송 토론회에 참석해 한전공대 설립과 현대차 투자 유치 등 지역 현안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또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 대해서는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부분이 있다며 한 목소리로 강하게 성토했습니다. 광주 지역 저임금 근로청년 2명 가운데 1명 이상은 100만 원 미만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광주시가 저임금 근로청년을 대상으로 한 청년 비상금 통장 신청자 2,500여 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저축 등 자산 보유액이 100만 원 미만인 경우가 전체의 58.6%였고 이 가운데 자산이 없다고 답한 청년이 43.6%였습니다. 또 신청자의 평균 임금은 134만 원, 평균 나이는 26.5세였으며 여성이 77.2%로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광주시가 내일 자치구간 경계조정 영역 중간보고회를 열고 경계조정의 원칙과 기준 등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경계조정과 관련해 잠정적으로는 북구 일부를 동구로 주는 소폭조정안, 북구 일부를 동구로 주고 광산구 일부를 북구로 편입하는 중폭조정안, 5개 구의 경계를 흔드는 대폭조정안의 3가지 안이 마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중간보고회에 이어서 주민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10월쯤 최종안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흑산공항 관련 심의 보류로 국립공원 해제 요구가 거세지는 가운데 국회가 흑산공항 예정부지를 방문합니다.